여러분들 안녕하세요. FL 공감 깨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인연의 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인연의 끈. 인연의 끈 시작해볼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이게 어렵긴 한데, 인연의 끈은 여러분들 그 타인이죠. 이거는 타인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데, 뭐 내 인생을 사는 거는 내가 맞아요. 하지만 타인에게 좋게 했냐, 좋은 영향력, 이건 다 영향력이요. 나쁜 영향력 해서 어찌됐든 간에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죠. 네.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면 나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고, 나쁜 영향력을 끼쳤다면 나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예요. 어찌됐든 그대에게 인연으로서 돌아갑니다. 그 말이 맞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하는 얘기가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옷깃을 스쳤어요. 근데 좋게 발현이 됐어요. 그럼 나에게 좋게 돌아오겠죠. 하지만 나쁘게 발현이 됐어요. 옷깃만 스쳤는데도 막 욕하면서 뭐야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럼 나쁘게 돌아가요.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네, 하나로는 돌아갈 거예요. 그게 인연이에요. 근데 나랑 얼마나 끈끈했느냐, 과거에 얼마나 끈끈했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에 이런 나쁜 인연을 만들고 좋은 인연을 만들고 이런 거에 있어서 과거를 집착하지 말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과거를 보면은 이어지는 게 현재고요. 그리고 현재를 보면은 이어지는 게 미래예요. 그쵸? 근데 저는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라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내가 잘못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카르마가 중간에 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카르마를 현재에 끊어내야지 현재에서 끊어내야지 미래가 밝다.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카르마를 끊어내므로 인해서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용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상대에 대한 용서를 해주고, 나도 같은 사람 안 하고 그냥 과거에 지었던 죄를 나도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카르마를 통해서 끊어내요. 그럼 현재에 용서를 하겠죠. 현재에 용서를 하고 이 카르마를 끝냈을 때 미래에 대해서는 이 사람과의 인연의 나쁜 끈은 끊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그거예요. 카르마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교육생이라 그랬죠. 교육생이에요. 교육생인데 뭐 여기서도 집착이 다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 좀 생각이 많아가지고 복잡해서 그래요. 제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교육생인데 뭐 이런 얘기 있죠. 인연인데, 인연 뭐 궁합을 보잖아요. 궁합. 펜이 안 나와서 다른 걸로 좀 교체를 하겠습니다. 궁합을 보는데 뭐 궁합이 뭐 심하게는 0%에서 뭐 100%까지 있겠죠. 100%를 보는데 100%가 찰떡궁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알죠? 뭐 이 사람과 궁합은 어때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트윈 플레임이 존재를 합니다. 트윈 플레임. 나는 교육생이에요. 근데 나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은 찰떡궁합이요. 나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면은 안 좋은 궁합이니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는데 서로 트윈 플레임은 각자 영혼 성장입니다.
각자의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트윈 플레임은 근데 어때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든 각자 교육생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서로에게 시너지를 내주는 효과예요. 근데 나쁘게 발현될 수도 있고 좋게 발현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트윈 플레임이라는 게 트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각자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나쁜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경우예요. 나쁘게 행동해요. 근데 여자는 남자에게 좋게 행동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나쁘죠. 근데 나한테 받는 건 있어요. 그럼 궁합은 어때요? 이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100%예요. 아, 너한테 득되는 사람이야. 근데 여자는 어때요? 너에게는 뭐 0%에서 30% 나쁜 운명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도합 지수를 봤을 때 뭐 둘을 뺀다면은 뭐가 될까요? 뭐 30%라고 치면 뭐 70%. 별로 좋지는 않아. 여자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남자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뭐 70%긴 한데 네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잘 붙잡고 가. 너한테 득되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너한테 득되는 사람인데 너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겠다 야. 왜냐면 너한테 좋게 발현을 하고 있거든. 이거예요. 이걸 봐주는 거예요. 궁합지수는. 너가 얼마나 교육생으로서 이 사람한테서 얻을 게 있는지, 얻어가지고 너가 좋게 발현을 할 수 있는지. 하지만 교육생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옆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둥가둥가 해주는 거예요. 둥가둥가. 궁뎅이 이렇게 탕탕탕탕 하면서 아니야, 그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잘 풀어가봐. 둥가둥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좋게. 하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야, 네가 그딴 식으로 행동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너한테 행동하는 거지. 너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의 뭐를 해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자존감을 깎아먹어요. 그럼 이 여자는 어때요? 깎이면서 아 그래 내가 다 내 잘못이고. 잠깐만요. 너무 덥다. 선풍기만 조금. 네. 그래 뭐야 나 다 내 잘못이야 하면서 내 자존감을 깎아먹고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니라 내 성정이 문제구나. 성정이 문제도 맞아요. 하지만 그런 일을 겪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교훈이 있는 건데 교훈을 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걸 많이 봐요. 외모. 근데 이거는 F의 공감 1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배움의 미학이에요. 그냥 뭐 10대 뭐 태어나서부터 뭐 요즘은 만으로 하니까 0세부터 할게요. 0세부터 뭐 30대 전까지는 30살 전까지는 외모를 봐요. 그쵸? 근데 30살부터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뭐 끝이라고 할게요. 뭘 봐요? 성정을 봐요. 성정이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성이 제대로 박혔는가 안 박혔는가. 이게 그 기준이 돼요. 근데 보통은 외모를 보고 가요. 왜? 내 이세가 잘생겼으면 좋겠고 이뻤으면 좋겠고 그리고 돈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내 외모를 이쁘게 가꿔서 나도 좋은 길을 가야지. 뭐 좋을 수 있어요. 현생에서는. 이번 생에서는. 근데
교육생으로서는 사실상 추천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성장을 이뤄야 되는 교육생으로서 태어나서 그냥 이 사람한테 좋게 발현되는 거잖아요. 남자가 뭐 돈이 많고 잘생겼어요. 그럼 여자한테는 좋게 발현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여자는 어때요?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나를 높이 세우고, 남에게 보여지는 게 있고, 그죠? 여기에서도 포함된 게 뭐예요? 다 타인이에요. 또 안 나온다. 아, 이게 매직이다 보니까 말라가지고. 그래요. 타인이에요. 타인. 여기서도 기준점이 되는 게 타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내 남편은 어떤지, 그게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도 똑같아요. 돈 많은 여자를 만나요. 다른 사람들은 성공했네. 야, 너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네, 타인이 본인의 인생을 결정짓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타인의 그 평가를 좋게 듣기 위해서 그저 뭐 이런 거, 내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칠에만 보고 가는 거예요. 거칠에만. 내가 얼마나 성장할지,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거에는 관점이 없어요. 그냥 타인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 다 똑같아요. 타인이 나의 기준점이 돼요. 내 기준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치만 어때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조금 이것도 안 나온다. 답답해가지고. 나는 내 눈은, 식견은 굉장히 좁은 거예요. 이거는 요만큼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도 안 돼요. 사실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잡은 거지. 내가 배워야 되는 교육생의 기간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요만큼을 위해서 그냥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득이 되는 사람, 외모나 돈이나 이런 거를 만나요. 그러면서 나는 교육생으로서는 빵점이지만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열려있다고 그랬잖아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 전반에 있어서 배우기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은 해줘요. 하지만 잘못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신께서는 고통을 줘요. 계속. 근데 여기서도 운이 따라줘요. 플러스 운이에요. 운은 뭘까요? 그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이 여유롭고 돈이 많고 마음이 여유롭다 보니까 뭐 봉사활동 이런 거를 떠나서, 이런 거는 그냥 플러스 좋은 인연의 끈을 만드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이것도 물론 좋긴 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핵심은 뭐예요? 내 발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돈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다른 사람들을 굳이 나쁜 길로, 나쁜 인연의 끈을 만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운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굳이 이 사람 나보다 급이 안 되네. 굳이 이 사람한테 나쁘게 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잘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끌어내리려고, 어떻게든 망가뜨리려고 그 고생하죠. 나랑 같은 급이랑 놀아야 돼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어차피 그대도 잘 살아도 교육생인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더 높은 사람들한테는 나쁘게 인연의 끈을 맺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딱히 나쁜 시너지를 내진 않아요. 왜냐면은 나랑 급이 달라라는 생각 때문에.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알 때를 위해서 다음 생이 있겠죠. 이번 생은 너는 그렇게 해. 하지만 여기에서도 뭔가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주어집니다. 고통이 주어져요. 바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요. 왜? 나는 더 올라갈 사람이야 라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걸 배워야 되는구나를 생각을 안 하고 현실에서 올라갈 생각밖에 안 해요. 난 더 잘 될 거야. 잘 되겠죠. 남한테 이렇게 그 사람들 속에서 섞여가지고 남한테 나쁜 시너지를 내고, 혹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보다 아랫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좋은 시너지를 내지는 않아도 나쁜 시너지는 내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뭐 내가 가진 돈으로 뭐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 마음이 진심으로 내가 그들을 조금 더 걱정하고 조금 더 내가 마음이 쓰여서 하는 기부와 내 커리어와 명예를 위해서 하는 기부, 그거는 사회에서는 그냥 일면적으로만 봐요. 하지만 신을 속일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기부를 하고 있느냐. 그래, 그거에 따라서 저 기부했는데 왜 좋은 일이 없어요? 하면은 거기에는 욕심이 섞였기 때문에,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냥 밑거름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차이인 거예요. 차라리 신을 속일 바에는 귀신을 속여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냥 나의 성장을 위해서 기부를 한 건데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 요거밖에 안 생겨요? 그래도 기부는 했으니까 좋은 일은 맞아요. 어찌됐든 의도는 뭐를 했던 간에 타인을 도와준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만큼만 돌아가는 거예요. 내 기준의 잣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만큼만 가는 거예요. 신은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왜? 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게 신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교만한 거죠. 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이라도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끌려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나에게 바라는 것이 없고 내가 득보는 게 없어도 그 일을 행하겠다 하면은 좋은 시너지가 나겠지만, 그 마음에서 나의 성장과 나의 발전과 서로 윈윈하는 관계다 하면은 그대도 득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득볼 게 없잖아요. 이미 그대가 만든 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 입장에서는 너가 좋은 일은 했지만 너의 의도가 분분치 않았다. 신을 속여라. 내가 너의 마음 하나를 모르겠나? 내가 만든 게 너인데, 그러기 위해서 너를 만든 건데, 너는 근데 의도는 잘못했다. 너는 현생을 행복하게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너가 현생에서 이 사람은 기부도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서 여러 사람을 속였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시너지는 냈잖아요. 내가 주지 않아도 너는 네가 바라는 거는 얻었잖아. 네가 그래서 그 행동을 한 거였잖아. 나한테 득을 바랬다면 사실상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신은 돈으로서 뭔가를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교육생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조금 더 내려줄 뿐이지, 너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되게끔 만들어줄 뿐이지, 도움을 줄 뿐이지, 인생에 있어서 요만큼 진짜 이만큼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은 이만큼인데 요만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한 부분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위해서. 근데 요만큼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너의 성정을 시험하는 거는 완전 요만한 그 배포와 그런 걸로 그냥 해주는 거 아닐까요? 전반적으로 그대가 성장하기 위해서 혹은 좋은 사람이 되려는 그런 성정을 시험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뭐 돈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득은 될 거예요. 득은 되나 신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거를 보지 않을까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식견이 요만하면은 왜 나한테 돈 안 줘요? 나 좋은 일 했는데 나한테 왜 명예 안 줘요? 좋은 일 했는데. 식견이 요만하면은 그냥 그만큼에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식견이 이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거를 볼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세려 맞으면서 배우는 거를 그대는 좀 프리패스하게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성장을, 교육생으로서에 있어서 성장을 도울 수 있게끔 그대의 인생의 전반적인 거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 정리도 나왔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긴 한데, 이거 제가 쓴 이유는 모든 것은 타인이에요. 내 인생,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전 시간에도 귀신이라는 주제를 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자살을 해요. 교육생으로서 포기를 해요, 자리를. 그럼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겪게 돼 있어요. 나쁜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신도 아닌데 좋은 일만 겪을까요? 아니요. 나쁜 일도 겪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좋은 교훈을 얻었다면은, 내가 교육생으로서 내 영혼의 성장을 얻었다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에요. 이거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겪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차츰차츰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뭐 단계별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못 깨우치면은 더 세게끔 알게끔, 더 세게 알게끔 그냥 나쁜 일이 겹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 성장을 위해서, 교육생으로서. 근데 그거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타인으로 인해서 마음 정리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여튼 타인을, 그래서 마음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제가 이걸 적었네요. 이제 기억나네. 맞아요.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정리하거나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추억과 잔상과 기억과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떨림을 한순간에 지울 수는 없어요. 그게 섭리예요. 섭리. 안 나오네도. 섭리예요. 섭리. 그쵸? 내 마음 정리 어떻게 하나요?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길을 알려줘야 내가 그래도 얘한테 그만 벗어나고 내 인생 살죠. 그죠? 아이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정리하느냐? 뭐 잘못된 방법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말고 보통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람들이 뭐 연애로 얘기를 해볼게요. 연애를 얘기를 해보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그래요. 야, 다른 사람 만나.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잊으면 되지. 맞죠? 근데 그건 어떻게 돼요? 결국 타인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타인이 꼈잖아요. 타인 끼지 말라고요. 내 인생인데 타인을 왜 껴요? 그럼 내 자신이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나쁜 쪽으로 발현이 된 거예요. 나쁜 쪽이에요. 타인으로 만나는 거는 나쁜 거예요. 내 인생을 타인에게 맡긴다. 이건 나쁜 거예요. 좋은 쪽으로 발현을 하려면 내가 나를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어떤 방법이냐? 보통은 이거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난 아직 레벨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는 맞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마음 정리하는 방법. 네. 쓰기도 좀 손 떨려. 상처예요. 상처가 맞아요. 그러니까 왜 상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볼게요. 이만큼의 사랑을 했어요. 내 마음의 깊이가 상대의 마음의 깊이가 이만큼이에요. 이거를 이 상대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깎아 먹어야 돼요. 내가 좋아한 만큼 깎아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성정을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외모보다는 외모가 뛰어나면은 리스크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아쉽지가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아요. 왜? 나는 항상 꾸며야 되고 이 사람이 아쉽게 행동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남아있거든요. 외모만 봐요. 그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처를 받아요. 근데 내 눈높이는 여기에 가 있어요. 내 이상형은 여기에 가 있어요.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거예요. 내 마음이 이만큼 커져요. 근데 성정이 외모만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이만큼이었는데 외모만 보면 상처만 남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 남아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계속 대여야 돼요. 대이면서 이거를 다 까먹어야 되는데 성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나를 배신할지 안 할지 이거를 나이가 들면서 조금 재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성이 어떻고 이래서 나에게 100%는 아니지만 나의 이상형과 부합하고 네 그리고 성정이 좋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내가 이 사람을 선택을 했을 때 상처를 받지 않겠구나 해서 30대 뭐 가면서부터 끝까지 인성을 봐요. 성정을 봐요. 하지만 네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급이 안 맞아서예요. 급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궁합이에요. 궁합 지수. 이 사람은 성정이 레벨업이 안 됐어요. 나한테 나쁜 기운을 뻗쳐요. 근데 나는 성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100%의 좋은 궁합 지수 100%를 끼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눈만 높아졌어요. 자기는 관리를 안 해요. 자기는 교육생으로서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요. 뭐가 아쉬울까요? 외모? 어릴 때나 가능한 거지. 나이 들면은 어때요? 나이 들면은 볼 게 없어요. 나이 들면은 다 막 늙잖아요, 사람은. 나이 들면은 볼 게 없어요. 외모? 뭐 과거에 잘났다? 그런 얘기를 계속 거기에 이렇게 갇혀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과거에는 어땠고, 과거에는 나는 예전 지금만큼 이러진 않았어. 그거 과거잖아요. 아무도 안 궁금해요. 과거에 묻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과거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계획해라. 이런 말이 그냥 삶에서부터가 아니라 시작부터 있는 거예요. 과거 얘기해봐야 현재 그대에게는 마이너스 요인밖에 더 돼요. 남들한테 내 과거가 어땠고 얘기를 해봐야 현재가 별론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 듣는다고 그대를 높게 봐요. 그냥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를 그냥 치켜 세우는 그런 한 가지의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대가 과거를 잘 이어왔다면 현재가 밝았을 거고 현재에서도 미래가 밝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이어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기회가 있는데 놓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이거를 밝히면서 본인 과거에는 뭐가 많았네. 돈이 많았고 우리 집 잘 살았고 그랬는데 현재는 지금 좀 힘들게 살고 있어. 이거는 본인이 무너졌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 내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거기에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못 살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성정을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마음을 정리를 하잖아요. 아, 나중에서야 깨달아요. 0%에 가서야 깨달아요. 뭐 그 사람을 향하는 마음을 지수를 100%와 0%로 나눴을 때 이 사람한테 상처를 계속 받아요. 좋아한다고 뭐 집착도 하는 사람이 있고 스토킹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이걸 상쇄를 계속 시켜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정 중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치유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전남친, 전여친 뭐 인스타 같은 거 막 뒤져보고 그죠? 얘 잘 사나 못 사나 얘보다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타인이 나의 인생이 기준점이 돼버려요. 그쵸? 그냥 이 사람이 잘 살고 있구나 그걸로 그냥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사랑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로 상쇄를 시켜야 돼요.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인정을 하고 끝났구나를 알고 이 마음을 상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 상쇄를 시키지 않고 자꾸 여기에 연연을 해요. 다 그래요. 다 그렇다 그러면 죄송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연연해요. 인연이 아니라 연연이에요. 연연해요. 그러고서 성장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성장을 한 가지 부분은 그냥 다른 사람의 성적만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성적은 어때요? 졸라 별로예요. 그냥 별로예요. 근데 성적만 봐. 그럼 얘가 아쉽겠냐고요. 그래 너 그냥 그렇게 생겼어. 네가 늙어서까지 나한테 개고생만 시키고 근데 내가 네 얼굴 보는 그 시간은 딱 정해져 있잖아. 네 스펙, 네 능력 그거 보는 시간은 사실상 정해져 있잖아. 네가 망하면은 나는 너의 그 돈 혹은 외모를 보고 온 거기 때문에 네가 그게 딸리면 난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이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성정을 보는데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깨우침을 받고 깨어 있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안 줄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잣대를 보는데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욕심을 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부터는 눈만 높아져서 결혼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나이에 차서 아무나 만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자. 그래서 그저 그런 사람과 만났는데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까지 상처를 주겠죠.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는 발전이 없었는데 상대만 발전한 사람을 바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쉽지가 않거든. 왜? 나는 성정이 이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굳이 너를 만나서 내가 고생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혼자 살아서 그러니까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같이 트윈 플레임으로 조금 더 내 삶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내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려고 장사한다고 표현하네. 내가 손해보려고 이 사람과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사든 뭐 결혼이든 내가 손해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 외면만 보면은 그냥 바로 가요. 이 시기에는 이거를 상처를 안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외모가 출중해야지. 왜? 타인에게 보여지는 그런 시선이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성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면 혼자도 편해요. 혼자도 편한데 내 삶에 있어서 너가 득이 된다면 나도 너에게 득이 돼줄 거야. 그렇지만 너는 안 됐는데 눈만 높아져서 성정 좋은 사람만 바란다면 내가 너한테 굳이 너를 바꿔주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할애해야 될 이유는 뭐야? 나도 내 생활을 챙겨야 되고 너로 인해서 나도
득이 돼야 되는데, 좋은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너는 나한테 나쁜 시너지를 내는데 나는 너에게 좋은 시너지를 내야 돼? 물론 여기서 또 속아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순간순간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쵸? 봐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성정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좋은 그냥 나한테 득이 되진 않아도 나쁜 기운을 뻗치지 않을 정도만 돼도 아, 그래도 내가 끌고 갈 수는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이런 해안을 가진 사람들은 굳이 안 끌고 가요. 나쁜 시너지를 내는 사람.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려면 좋은 사람이 돼야죠. 본인은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내 곁에는 좋은 사람만 있기를 바래요? 그거 욕심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도 뭐예요? 타인으로 인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게 다 타인이에요. 나는 안 돌아봐. 근데 타인은 나 잘났으면 좋겠어. 내 사람은 잘났으면 좋겠어.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타인을 가스라이팅하거나 괴롭히거나 스토킹한다거나, 그래서 어떻게든 내 거를 만들라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왜 이 사람들이 바닥인 줄 아는 거, 왜 바닥일까요? 내 본처는 성정이 됐어요. 좋은 시너지를 나한테 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외모도 갖고 싶어요. 이 사람이 외모가 조금 부족해요. 어떻게 해요? 바람 펴요. 성정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바람 펴요, 외모 보고. 그러면서 더 이쁜 거, 더 좋은 거, 이런 거는 갖고 싶은데 이 사람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경우의 수지. 그냥 이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외모 보고 결혼했는데 성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때요? 성정 좋은 여자랑 바람 펴요. 성정 좋은 남자랑 바람 펴요. 근데 성정 좋은 남자는 굳이 안 가죠. 여자는 왜 그래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이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이 남을 꼬시는 능력으로 그냥 자기가 외모가 그래서 성정은 별론데 여기에 넘어가요.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다. 여기서 넣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의 감성을 건드리면 거기에서 사랑이 피어나요. 남자는 어때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재고 따지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다. 뭐 연애 정도, 결혼 정도, 이거를 처음부터 보고 들어가요. 여자는 어때요? 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면 가도 되겠지.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남자와 여자는 결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남자는 이성적인데 여자도 이성적이어 봐요. 그럼 그게 합수가 이루어지겠어요? 남자가 이성적으로 여자를 꼬셔야지 여자는 감성적으로 남자에게 넘어올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건데. 근데 그걸 악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됐구나가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게 정상인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악용해서 나쁘게 행동을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도 교육생으로서 해안을 얻어야 돼요. 해안을 얻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겠구나를 배워야 되는 게 교육생인 거예요. 그쵸? 이게 정답일 뿐이에요. 타인이 내 삶에 뭐 여기서도 의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의지를 하려고 내 마음적으로 이 사람이 따뜻해 보이니까 당장의 그 연기가 되게 따뜻하니까 타인이 나의 따뜻함을 채워주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그럴 수는 없어요. 욕심이에요. 사람은 러닝 포인트가 있어요. 달리다가도 숨이 차잖아요. 내가 이거 맞춰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100% 나한테 맞춘다? 그거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똑같아요. 내가 배려를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할애를 하는데 너는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게만 가야 돼. 이 사람은, 그럼 상대방은 어때요? 배려를 해주는 사람은 지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뭔가 그 사람이 만족할 만한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줘야죠. 선물을 해준다던가 조금 더 사랑을 해준다던가
많이 아껴준다던가 이래야지 이 사람도 그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죠. 어? 기름을 안 넣는데 차가 어떻게 가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결국은 지쳐서 떠나는 거야 보통. 근데 어때요? 상처로 남았죠. 상처로 남았어요. 그럼 나쁜 시너지를 냈죠. 인연으로서 나쁜 거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카르마가 돌아가요. 너 그랬지? 너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현생에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개고생을 한다던가 혹은 너보다 더 그냥 그거예요. 너보다 더 나쁜 사람 만나서 너도 한번 겪어봐 하고서 네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앞으로는 더 심하게 겪을 거야. 이 사람이 복수를 하지 않는 이상. 복수하면은 카르마도 안 돌아가요. 그대가 내리는 복수보다 신이 카르마를 줘서 내리는 복수가 훨씬 세요. 그러니까 괜히 복수한답시고 헛짓거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개새끼 개년을 만나서 더 힘들게 때려 맞아요. 그리고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연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트윈 플레임. 성장을 위해서. 근데 나쁜 쪽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이어질 수는 없었지만 이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개고생을 해보니 나의 마음을 이해했더라. 깨달았더라.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트윈 플레임이에요. 좋게도 발현이 될 수도 있는데 나쁘게 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은 나쁘게 발현돼요. 하지만 내가 교육생으로서는 성장을 이뤘죠. 신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이치예요. 타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모든 게 타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돼요. 자꾸 의지하지 마세요. 마음적으로 녹아들었다고 그게 100%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콩깍지라 그러잖아요. 눈이 있으면 이렇게 콩깍지가 쓰인다고.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100% 알지도 못하면서 나 자신도 100% 모르면서 상대방을 단면적인 1차원적인 것만 보고 콩깍지가 씌워버려요. 연애해요. 상처받아요. 콩깍지 벗겨져요. 슬슬.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만 남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마음이 이만큼 키워졌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상처를 주는 거를 계속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 소멸시켜야 돼요. 나의 마음과 감정과 모든 거를 다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타인으로 인해서 잊으면은 타인으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고 나는 남자를 만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거기에서 해안을 깨우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을 만나도 되는데 내가 좀 주의를 깊게 보고 오랜 시간 보고 선택을 해야겠구나 이런 과정도 필요한 건데 상처는 엄청나게 잘 받는데 뭐 상처를 이겨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러면은 만나서 상처 잘 이렇게 짧게 상처를 받으면서 이게 이만큼씩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요만큼씩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요만큼씩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내가 상쇄가 가능하다. 그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해놨다. 마음으로 미리 정리를 해놨다. 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덜 받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경험해도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안 만나겠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그 상태에서는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아픔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그런 루트가 다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들려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죠. 그럼 내가 그 해안도 키워야겠죠. 이 사람이랑 잘 됐어요. 좋은 인연이 됐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만났을 때도 좋은 인연으로 가겠죠. 근데 내가 나쁜 인연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연의 끈은 계속 돌아가요. 나쁜 인연으로 계속 돌아가요. 그럼 또 만나는 거예요. 원래 이걸 청산을 해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마음 정리할 때는 결론은 그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의 잘 되는 모습을 본다던가 해가지고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줄여가야 돼요. 근데 나한테도 굉장한 결심이 필요하겠죠. 좋은 거는 받으면 좋은데 나쁜 거는 받으면 하기 싫어해요. 보통 다 그래요.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파하지. 그리고 맨날 연연하잖아요.
이 나쁜 사람한테 연연하면서 나 너 못 벗어나겠어 이러면서 인생을 타인을 위해서 살고 안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면 뭐로 가요? 자살로 가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타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끊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이 루트를 알게 되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를 알게 되지 않아요? 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 언성이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상처받지 말고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어찌됐든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네 제가 백날 천날 얘기해봐야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내가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 과정만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굳이 큰 상처 안 받고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을 때 이런 기미가 보인다면은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개인적인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가라고 길라잡이 약간 내비게이션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 영상을 찍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네가 이런 영상을 찍냐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길어지긴 하는데 그냥 짧게 얘기를 할게요. 저도 이런 거를 뭐 처음부터 태생부터 얻진 않았겠죠. 내가 여러 가지를 대입을 해보고 내 인생에서 대입을 해보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내가 한번 맞아보지 뭐, 상처 받아보지 뭐. 그래가지고 굉장하다면 굉장하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서 해결법을 찾기 위해서 고분분투를 했어요. 그래서 알게 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알고 있으면은 뭐 나한테는 좋겠지만 이거 나누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아프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더 덜 아프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녀봐야 어차피 쓸모없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너지를 내면은 나한테 득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안 아프게 겪어보니까 아프더라고요. 아픈 거 아니까 그거를 좀 F의 공감으로써 저는 F니까 공감을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덜 아프라고 공감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F의 공감인 거예요. 딱히 연관성은 없지만.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상처 덜 받고 나 좀 이제 좋은 사람으로 바꿔주면서 길게 보시고 거기서 좀 굉장히 지시는 저랑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지금도 아직도 배우고 있고요. 저도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될 사람이고요. 저도 똑같은 교육생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고요. 우리 잘 되자고요.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 말이 길어졌네요. 안녕.